햇살이 유혹하는 토요일 오후. 지민이는 오늘도 몇 시간째 꼼짝 않고 저만의 놀이에 푹 빠져 있습니다. 이곳은 하루에도 몇 번씩 지민이의 머릿속에서 튀어나온 아이디어가 실제로 만들어지는 곳, 지민이의 연구실입니다. 여긴 뭐 하는데요? 여기 발명 연구실이라고 예전에 제가 만들었던 곳인데, 겨울에는 너무 추운 거 갖가지 이유로 지금은 안 쓰고 있죠. 늘 아이디어가 샘물처럼 펑펑 솟는 아이. 지민이의 영특함은 이미 국내외적으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저 과학을 좋아하는데요. 뭐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과학 잡지를 보고 있는. 다시 현장. 특히 과학이나 수학과 관련해서는 그 수준을 가늠키 어려울 정도로 척척 박사입니다. 주기를 보면 같은 주기는 원자에는 껍질이 있는데 그 껍질의 개수가 같고, 도끼는 이 성질이 비슷해가지고 여기는 2줄은 탄소족, 질소족, 산소족이라고 얘기를 좀 하고, 그냥 이렇게 전구로도 쓰여서, 물론 이게 순수한 네온홀만 아르곤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이 기체들이 불에 잘 타지 않기 때문이고, 어떠한 화학적 반응에도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전구를 쓴다고 해요. 열정이 많은 아이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식 자체가 너무 많은 아이예요. 제가 알기로도 책을 좋아하고, 책도 지금은 아마 초등, 중등 수준의 그런 책들이 아니라 고등 이상 정도의 책들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아이라고 봅니다. 이 안에 엄마가 뭐 하는지 볼게요. 지민이의 연구실이 또 한 번 시끄러워집니다. 청소하려면 갔는데 발사하는 건데, 쓰레기로 버려질 것들이 지민이의 손을 거치면 근사한 놀잇감으로 탄생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핀볼 게임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굴러 떨어지는 건데, 이건 뭐예요? 이거 계란판을 이용한 그 메모를 냉장고에 붙이는 그런 거예요. 그 계란판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메모 같은 거를 꼽을 수 있게 마그네틱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어떤 폐품이라든가 이런 거를 버리지 말고 이렇게 모아두면 아이가 그때그때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바로바로 자기가 이렇게 실행을 해갖고 뭔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가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긴한 생활용품을 만들어 엄마에게 선물한 지민이. 스스로도 제 작품이 마음에 드나 봅니다. 이렇게 하면서 적을 수 있는 건데, 이거 만들기 성적이 얼마나 왔는지는 또 상상에 밖이세요. 아이들의 창의성은 특히 유아 때부터 지속적으로 자라게 되는데요. 구체적인 지식이나 또는 그 주어진 형식, 틀, 또 어떤 고정관념들, 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한 만들어진 그 형식에 자꾸 들어가게 되면 창의성은 점차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가정에서 아이가 충분히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경험을 풍부하게 해주시고, 또 고정관념을 심어주지 마시고 각자 원하는 생각이라든가 자기가 그 독특하게 이루어나가는 그런 생각들을 수용하고 받아주는 그런 분위기들이 필요하고요. 또 아이가 창의적인 생각을 한다라고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도구를 가지고 이용해서 만들고 결국 창작물로 만들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데요. 지민이가 새로운 생각들을 키울 수 있었던 데는 책만할 것도 없습니다. 집안 곳곳에 책을 두는 건 역시 지민이를 위한 엄마의 배려입니다. 이런 책들이 있는데, 요거는 아예 표지를 새로 만들었고, 이거는 제가 이것도 너덜너덜해가지고 어머니가 이렇게 옆에 좀 붙여줬는데, 너덜너덜해진 건 바람이었고, 선생님 이건 제가 예전에 이런 책을 즐겨봤는데, 얘기는 잘 알리는데, 한 번 읽는 것보다 반복해서 읽으면 이게 좀 이런 내용들이 머리에 좀 쏙쏙 들어오고, 그래서 다시 반복해서 읽으면 모르모에 오게티가 있듯이, 물론 오게티 같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 속에 숨겨져 있는 내용을 알게 되고. 책을 읽는 데 제일 중요한 게 집중력이 필요한데, 그
그 책을 읽으면서 1시간, 2시간 긴 시간을 책을 읽을 수 있는 게 놀잇감을 가지고 놀면서 그 집중력이 길러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책 읽기하고도 연관이 되더라고요. 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책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종이에 불과하지만 아이가 읽었을 때는 지식이 되고 또 지혜가 될 수 있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 아는 만큼 보이고 또 아이들이 보이는 만큼 또 표현하는 것도 결국은 책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책을 사는 데는 별로 아끼지 않거든요. 지민이의 힘은 바로 책의 힘이라고 믿는 엄마. 그런 엄마의 믿음 탓에 어릴 때는 책을 장난감 삼아 놀았고 이제는 책을 읽고 또 읽습니다. 지식은 책 속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엄마는 되도록이면 현장에서 산 지식들을 터득할 수 있도록 자주 밖으로 나갑니다. 지민아, 네. 청계천에 네. 그 다리가 다시 복원이 됐잖아. 네. 근데 그 복원되기 전에 네. 우리 유적이라든가 문화유산 같은 게 네. 복개하기 전에 안에 다 갇혀 있었잖아. 네. 근데 그거를 우리가 물고기 살아요? 청계천이 복원된 후 엄마는 역사 공부를 위한 장소로 이곳을 자주 찾는데요. 올 때마다 청계천은 새로운 느낌으로 가족을 맞아줍니다. 전에는 굉장히 수질이 오염이 됐었대. 근데 지금 복개하고 나서는 물이 굉장히 깨끗해진 거야. 물 봐. 야, 우리 물 한번 만져보자. 어머. 책에서 봤던 곳들을 직접 걸어보고 또 직접 만져보고 느끼는 엄마와 아이들. 이것은 여러 권의 책을 읽는 것보다 더 빠르게 지식을 얻는 방법입니다. 그 축조 당시에 문양이라든가 이게 굉장히 고려 말 때, 조선 초기 때 문양인데 굉장히 아름답지 않니? 요게요. 지민아, 문양 한번 만져보자. 철민이도 한번 만져보고. 느낌이 어때? 이거 옛날 조상들은 이 동굴을 느낄 수 있는데요. 왜 이게 왜 거꾸로 놓여져 있어요?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은 엄마가 현장 학습을 나올 때 아이들에게 꼭 일러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오기 전에는 반드시 답사할 곳에 대해 미리 공부를 하고 나옵니다. 그래야 벽화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않게 되거든요. 조선의 22대 왕이 정조잖아. 근데 정조가 그 해경궁 홍씨의 칠순 잔치 때 네. 수원 해성까지 행차하는 거를 그린 거야. 네, 우와. 그런데 저기요. 1997명의 인원과 779필의 말이라고 했는데요. 와, 굉장하네. 그런데 진짜 맞나요? 한번 세어보고 싶어요. 오늘? 네. 야, 오늘 다 세기는 힘들지 않을까? 네. 아이들하고 나오기 전에 따로 공부도 하시나요? 책을 한번 읽고 오죠. 읽고 다시 현장 와서 체험하고, 왜냐면 현장에서 느끼는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다시 책을 읽다 보면 현장 오기 전의 느낌과 현장 갔다 와서의 느낌이 굉장히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머니들한테 많이 현장 학습을 많이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어요. 우와. 근데 조선에서 제일 화려했던 왕이 영조하고 정조잖아. 네. 우리 집에 가서 한번 다시 영조와 정조 대왕에 대해서 한번 다시 알아볼까? 늘 현장에선 책에서보다 더 많은 것들을 배워갈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궁금증이 많은 지민이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공부는 없어 보입니다. 엄마, 집으로 돌아온 엄마와 아이들. 요거 있잖아요. 현장 학습이 있는 날은 어김없이 그날 배우고 보고 느낀 생각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일단 우리 요거 한번 오려서 스크랩 해볼까? 네. 아이고. 우리 철민이도 여기 리플레이 자를 게 없어. 근데 엄마. 어떤 형식이나 틀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거 그날 다시 지민이가 한번 담고 싶은 것 그대로가 청계천을 중심으로 지민이만의 기록이고 구성을 공부이기 시기적으로 때문입니다. 나누었던 기준점이었대. 진짜요? 그래서 저 또한 안 보여? 주변의 온도가 1.3도 정도 낮아졌대. 지금 이게요. 제가 청계천을 갔다 오면서 이렇게 해놓는 건데 이렇게 글도 써놓고 붙이니까 청계천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 있는 것 같은데
청계천 지금 역사하고 있는데요. 청계천 역사관 연구하고 있는데 하루 동안 경험한 것들을 얘기하고 정리하는 과정 속에 지민이의 지식 창고는 차곡차곡 채워지는데요. 거기가 어디야? 근데 돌다리는? 저녁 이맘때가 되면 지민이네 가족이 늘 함께하는 게 있습니다. 그날의 뉴스 보기. 발생한다는 오방. 요즘 뉴스는 나쁜 것만 나와요. 주로 이런 뉴스 같은 거를요 제가 좋아해요. 드라마 같은 거보다 뉴스를. 아이들이 이렇게 뭐 텔레비 보자고 졸라대지 않나요? 그렇게 졸라대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일단 거실 쪽에 TV를 어릴 적부터 설치를 안 해놨기 때문에 커가면서 자연스럽게 텔레비 안 보는 그런 습관이 생겼고, TV를 안방으로 옮겼는데 처음에는 좀 저희가 불편하더라고요. 아이보다는. 근데 이제 조금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들도 그게 익숙해져 있고, 또 저희 같은 경우도 또 이렇게 계속 켜놓지 않고 꼭 필요할 때만 보기 때문에 아이가 학습하는 데는 TV가 거실에 없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더 아이들한테는 좋은 것 같고요. 부모들이 TV를 보고 있으면서 아이들한테 공부하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아이가 학습이나 책을 읽을 때나 공부를 할 때 부모가 또 그 모습을 좀 보여주는 부분도 굉장히 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될 수 있으면 TV를 안 보는 편이고, 거실에서 주로 가족끼리 많이 생활을 하는 편이에요. 지민이네 똑똑한 TV 시청 방법 한번 따라해보면 어떨까요? 얘기도 되겠네. 그리고 지민이네 가족은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자주 갖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음이 1km 높이에 쌓여 있어요. 그게 녹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화 투모로우 봤잖아. 네. 설미랑 다 같이. 네. 이거하고 연관이 있나? 네. 일단 투모로우는요. 소리가 그린란드 빙하가 녹아가지고요. 그 첫 장면에 그린란드 빙하가 쪄서 갈라진 장면. 맞아. 네, 그 장면. 마인드맵을 활용한 가족의 대화법은 아이들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변하게 했습니다. 네. 와. 어떤 그 주제가 있으면 오늘같이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이제 생각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주제가 있으면 거기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걸 마인드맵이라고 하는데, 지민이 같은 경우는 6살 때부터 이렇게 집에서 대화 속에서 그런 걸 막 끄집어냈어요. 그 대신 이제 어떤 호기심이 생기게끔 엄마가 좀 유도를 하는 편이었고요. 또 시사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아빠가 많이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끄집어 내도록 유도를 하죠. 그러면 어느 하나의 그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에 의해서 연상되는 단어를 또는 연상되는 내용들을 끊임없이 펼쳐나가는 과정은 아이가 갖고 있는 많은 지적인 그 정보들을 영역별로 또는 내용별로, 의미별로 묶어서 구조화시키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전혀 색다른 부분들을 강제적으로 연결시키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창의적인 활동의 한 방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지민이는 2년 전부터 이곳 영재원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데요. 자, 아이삭 뉴턴이 왜 유명할까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모두가 다 아는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해가지고 모든 행성들이 왜 다른 행성을 도나, 왜 태양을 도나 이런 걸 발견했고요. 그 다음에 미분법을 발견해가지고 뉴턴이랑 라이프니츠랑 경쟁을 냈는데 지금은 라이프니츠의 미적분법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힘의 세 법칙, 작용, 반작용과 관성의 법칙 뭐 이런 거를 발견해가지고 유명해요. 우리가 책상이 왜 움직일까요? 교수님의 돌발 질문에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거침없이 답을 술술 풀어내는 지민이. 이곳에서도 지민이는 상위 10% 안에 드는 우등생이랍니다. 2006년 들어와서 기본과정 끝내고 지금 심화과정 하고 있어요. 뭐 배워요 여기서? 물리요. 물리에 관련된 거 배우는데 가끔씩 수학, 공통수학, 공통정보라고 배워요. 지금 이제 2년차 과정 학생에 제가 지도교수로서 그 지민이를 이렇게 볼 때는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 발문이라고 하죠. 질문, 자기가 모르는 것을 질문하는 능력, 그다음에 자기가 모르는 것을 알아나가는 과정, 그것이 강의를 하면서 쭉 모니터링을 해보면은 그러한 것을 찾아나가는 것이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비교적 우수하기 때문에
이런 아이가 잘 키우면은 앞으로 그 영재성을 잘 활용해 나가고, 물론 이제 본인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것만 잘 찾아 나가면은 지민이가 앞으로 뭐 훌륭한 과학자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학원 가요. 오늘 지민이가 찾아간 곳은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곳인데요. 모든 과학적 현상에 관심이 많은 지민이에겐 기상과 관련해서 진행되는 수업 역시 관심이 많습니다. 좋은 점도 있었어요. 네. 어떤 점이 또 좋은 저요. 점이 있을까? 그냥 바닷가에 놀러 갔을 때 그때 태풍이 불어와가지고요 바닷가에서 놀지도 못하고 다시 서울로 돌아와야 하는 그런 아픈 기억이. 비바람이 거세게 불어가지고 우산이 뒤집혀져가지고 게다가 비도 많이 와서 맞고 그래가지고. 이곳에서는 주변에서 흔히 겪는 기상과 관련한 경험을 통해서 좀 더 흥미롭게 수업이 진행되는데요. 태풍 산산이 동쪽으로 계속 이동하면서 남해상은 파도가 조금 진정된 상태입니다. 가상 시나리오를 만들어 기상캐스터가 되어보는 체험도 하게 됩니다. 발표력은 물론 창의적인 생각들을 끄집어내는 교육이 된다고 하네요. 러시아의 이상 기후에 별로 강하지 않고 우리나라에 태풍이 아주 크게 불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 제23만 7,648호 이중순 태풍이 몰려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기 2300년 4월 4일 16시 46분 34초에 정확히 청와대 위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34m의 초특급 울트라 태풍이 예상되오니 각별한 주의를 바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박지민 기상캐스터였습니다. 이미 논리적인 사고가 몸에 밴 지민이 멋지게 임무를 완수해냅니다. 또래보다 조금 더 많이 알고 있지만 지민이는 알고 있는 것보다 앞으로 더 많이 알고 싶다고 말합니다. 지민이가 더 많이 알아가는 일이 재미있고 즐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 배려하고 서두르지 않는 여유가 필요할 것입니다. 물리학자가 되고 싶어요. 어떤 분야에? 그러니까 역학 분야의 물리학자가 돼서요. 빛보다 더 빨리 가는 물체를 만들어내고 싶은데요. 물론 빛보다 빨리 가는 게 존재할 수 없다고 해도요. 책을 읽어보니까 웜홀을 이용해서 물론 실제로는 빛보다 작은 속도로 가는 거지만 빛보다 빠른 속도로 우리 눈에 보이기엔 빛보다 빨리 가는 것처럼 보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대요. 그 영역을 벗어날 수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좀 거듭 발전해가지고 그 사회, 국가, 민족, 그 다음에 세계를 위해서 공헌을 했으면 그게 바람입니다. 리더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남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베풀 수 있고 또 그런 부분을 좀 크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미래의 우리 아이가 되었으면 희망입니다. 네. 봄기운 가득 품은 푸른빛 채소 시금치. 건강을 지켜주는 식품으로 사랑받는 웰빙 채소 시금치가 지민이의 건강을 위해 나섰다. 시금치에는 우리나라 식품에서 가장 식단에서 부족되기 쉬운 칼슘 함량이 높아요. 대표적인 녹황색 채소로서 바이타민하고 무기점량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칼슘의 특징 중에 하나는 클로로필 같은 생리활성 물질도 많이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노화억제가 되는 물질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눈에 좋다는 베타카로틴이라든가 이런 계통 물질도 많이 갖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 식단에서 부족되기 쉬운 칼슘 함량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식단에 좀 싫더라도 아이들이 먹게끔 조리법을 변경해서라도 좀 먹기 유도하는 식품원으로 추천하는 식품입니다. 봄철 입맛 잃은 아이들의 입맛을 살려주고 먹기 편해좋고 보기 좋아 인기 좋은 시금치 주먹밥. 재료도 간단한데요. 먼저 칼슘의 왕 멸치와 가진 양념을 준비하고 잎이 넓은 시금치를 준비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똑똑한 식탁 최지은입니다. 화창한 5월 따스한 계절이 왔는데요. 하늘도 파랗고 나무도 초록색이고 이런 계절에 딱 어울릴 만한 식재료
시금치를 가지고 영양 간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민이 엄마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금치는 끓는 물에 살짝 무르지 않도록 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타민C 파괴를 줄이는 좋은 방법이죠. 바로 찬물에 담가야 시금치가 더 푸른 빛을 띠게 됩니다. 데친 시금치 잎은 잘 펴 준비해주시고 작은 잎들은 다져서 밥과 섞을 수 있도록 준비해주세요. 게맛살은 결대로 잘 뜯어지거든요. 결대로 뜯으신 다음에 시금치처럼 잘게 다지셔가지고 넣는 게 포인트니까 어머님이 직접 결대로 찢으셔서 잘게 한번 썰어주세요. 저는 그 사이에 밥을 준비를 할게요. 게살을 다져 넣으면 색깔도 맛도 더 좋아지겠죠? 평소 아이 밥상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엄마의 안타까운 마음에 오늘은 아들을 위하는 마음까지 담겨 정성도 2배, 맛도 2배인 엄마표 영양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모양틀을 이용해서 예쁘게 엄마 손으로 마음까지 꼭꼭 눌러서 준비하면 더 좋겠죠? 이제 이렇게 밥이 예쁜 옹기둥으로 완성됐죠. 그러면 그냥 먹기 참 섭섭하니까 여기에 우리 아까 전에 예쁘고 큰 시금치 줄기째를 준비했잖아요. 그러면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예요. 원래 만드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해서 밥 옆에 이렇게 싸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우산을 쓰고 있는 그런 밥 모양 같죠? 이런 식으로요. 잘 펴놓은 시금치로 밥을 예쁘게 말아주세요. 더 선명해진 시금치 빛깔이 식욕을 더욱 돋궈주는데요. 이번에는 주먹밥 위에 얹을 멸치를 졸여주는데요. 먼저 비린 맛을 없애기 위해서 마늘 기름으로 볶아준 다음 간장, 물엿을 부어주세요. 양념이 충분히 벨 정도로 윤기나게 졸인 다음 멸치볶음을 고명처럼 얹어주세요. 아이들과 나들이 갈 때, 등굣길, 시간이 부족할 때 이 주먹밥이라면 아이들 건강 문제 없겠죠? 자, 이렇게 해서 시금치 멸치 주먹밥을 만들어봤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당장 집에 가서 지민이한테 만들어주고 싶어요. 아, 그러셨어요? 맛도 중요하지만 모양에 신경을 써서 아이 간식을 만들어준다면 아이들이 참 즐거워하겠죠? 다음 주에도 더 똑똑한 식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